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예,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또 슬로건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방법론은 잡담이다. 잘못됐다. 최고의 방법. 그래도 다 따라 하잖아. 주여. 이게 주여. 또 안 돼? 최고의 죄송합니다. 방법론은 잡담이다.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참 요러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맞네. 정말 죄송합니다. 악센트를 줄 때 네 음절 세 음절 되니까 어렵더니 두 음절로 줄으니까. 아까 이 좀 리듬이 안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가슴에 남았나 봐요. 또 벌써 갈등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자, 저희 쇼는 미잡쇼, 미디어 잡담쇼고요. 그리고 미디어 종교 그리고 사람과 사회를 이야기하는 지상 최대, 지상 최고 그리고 압도적 의미의 쇼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미력한 주님의 종 유현재입니다. 소리도 아직 떼지 못한 집사 변상욱입니다. 예, 오늘은 그리고 초특급 우주 어마어마한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갈등 그리고 언어 막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국내 최고의 전문가 아마도 우주 통틀어도 한 3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누굴까요? 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소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박수. 3이라는 말을 듣고 박수 치지 마시고요. 네, 3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나가야겠다. 네, 아직 두 단계가 더 필요하구나 내가. 네, 저는 1위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3위라고 죄송합니다. 얘기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3위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벌써 무섭습니다. 그럼요.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러네요, 진짜. 유현재 교수님께서 제가 나오니까 조금 떨는가? 네. 저는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서워요. 농담이 안 나오시는데요. 무서워요. 저는 네, 잡담하세요. 누나들한테 잡담. 약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누나라니. 네. 주여, 나 이거 안 할래. 자, 울먹거리면서 방송을 엄청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갑고 제가 아무튼 뭐 이렇게 너무 든든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웃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는 주제는 저희가 다룰 주제는 그렇게 뭐 만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입니다. 갈등 하면은 뭐가 이렇게 또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시나요? 혹시 여기 게스트로 계신 100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갈등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갈등? 뭐가 떠오르세요? 갈등 사회? 갈등 사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갈등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부먹찍먹? 역시 작가는 역시 작가. 이야. 역시 저는 갈등 네. 갈등 그러니까 저는 이선희의 노래가 저는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죄송합니다. 노래까지 하시나요? 네. 저는 갑자기 5위가 되고 싶어지네요. 취재 기자니까 갈등하면은 그냥 식물 분류상의 문제 뭐 이런 거. 두 개의 식물이 서로 엉키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니까. 그래요? 예. 단어 자체의 뜻을. 갈나무, 등나무 뭐 이럴 겁니다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 얘기인데 일단은 교수님 어떻게 갈등과 관련돼서 제발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예. 갈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갈등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서로 다른 생각을 표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혹은 갈등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냐 이게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만 갖는다는 건 사회가 발전하기가 어려운데 네. 지난번에 뭐 국가주의 말씀도 하셨는데 네. 결국은 국가의 목소리를 다 국민들이 따라가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국가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두 다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주인인데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부딪히면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갈등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라보게 하는지 이게 민주 시민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이라는 그렇죠.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갈등의 어떤 순기능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그 갈등을 어떻게 잘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게 할 건가. 저는 이 여기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재밌네요. 갈등이 참. 그래서 기자들이 정치학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디어 소통 얘기할 때도 둘의 생각이 똑같고 늘 일치하며 불화가 전혀 없으면 그 중에 한 놈은 지구상에서 필요가 없는 놈. 그러네요. 맞는 말씀이네요. 그죠? 네. 둘이 똑같으니까 네. 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꼭 둘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생각이 다른데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아 그럼요. 맨날 생각이 똑같은데 잘 통하는 뭐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이 맞아요. 아니고 그냥 뭐 맞아요. 반갑긴 하지만 정말 기분 좋을 때는 생각이 다른데도 뭔가 통하면 엄청 기분 좋죠. 갈등이 참 우리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중립적이고 어찌 보면 이게 아까 이제 가치 중립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때로는 막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기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하는데 일단 오늘 이제 이런저런 면을 다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제가 데이터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게 그 한국은 어쩌다 갈등공화국이 되었나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가 이제 있었는데 2021년에 영국 킹스 칼리지 보고서래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이 갈등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그러고 뭐 이 측면은 저 측면은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등이 어디였을까요?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서 이게 참 제가 이걸 보고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는 그냥 갈등과 관련돼서 그냥 그 본인들의 영국 내에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토트넘과 아스날에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갈등들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이 갑자기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1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도 놀라니까 이게 아마 그 기사거리가 되고 막 이랬을 텐데 대충만 따져봐도 이거 보십시오.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등등등 여기에 갈등이 거의 최상위로 한국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제가 교수님? 그 데이터를 봤는데요. 예, 예. 이렇게 그 뭔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봤는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던 사람들을 전 세계 OECD 몇 개국을 해가지고 예.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응답의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예. 또 사실은 이게 언론이 이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침소봉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대한민국이 갈등 사회라는 것을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네. 실제로 갈등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사실 이 기사 자체도 이것을 이렇게 1등이다.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다. 이렇게 보도하는 그 태도 자체가 갈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관점을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전적으로 동의한 게 네. 이게 보면 그냥 멀멀하게 하면 클릭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 자체 이 기사 맞습니다. 자체가 갈등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 클릭 자체가 안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걸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네. 이걸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요즘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봐도 그리스, 튀르키예 등등등 해서 우리가 5위 정도로는 나와요. 갈등 지수가 높은 걸로는 5위 정도로는 나오고 뭐 월등히 앞서가는 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대신 문제는 갈등 관리 능력 지수가 이제 맞습니다. 떨어지는 거죠. 그게 걱정이네요. 네. 0.38 정도로 나오는데 제일 많았던 것은 영국 같은 경우 0.677이니까 2배 아닙니까 벌써? 네, 그렇죠. 일본만 해도 한 0. 얼마일까? 0.57. 그러니까 우리가 0.37이라고 하면은 일본만도 한참 못한 그런 상황에서 갈등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사람을 만나면 바로 딱 선을 긋고 재수 없는 인간을 만나갖고 말이야 오늘 온 붙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차이를 관리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문화 자체가 약한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이게 보면 우리나라 요즘에 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게 47대 48 국가라고 막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등이 이게 약간 뭐랄까 그냥 그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슬퍼서 저는 더 이 통계 보고 더 슬펐던 건 뭐냐면 이게 아마도 설문에 의해서 아마 이게 조사가 됐을 텐데 네, 맞아요. 설문은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남이 본 것도 아니고 예. 그 스스로 뭔가 고백하고
스스로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얘기하고 막 좀 뭐랄까 이게 약간 행간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좀 뭐랄까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조금 갈등에 뭔가 쩔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슬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그거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증폭시키는 역할을 언어 구조가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겠지만 이 갈등이라는 것을 왜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약할까?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유가 중요하겠네. 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한국어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성찰하고 짚어보고 이렇게 좀 침잠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요. 이 갈등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왜 그런 관점으로 보는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생각을 드러낼 때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여기에 기반을 해서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특히 권력 관계가 형성되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수직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력이 큰 사람이 권력이 작은 사람에게 내 말이 너에게 먹혀야 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거는 갈등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힘이 약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불만이 쌓여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좋은 말로만 돼 있는 문장인데도 되게 위압적인 문장이 있어요. 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다 좋아만 들어가는데 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죠? 좋은 게 결국은 좋은 건데 좋은 게 왜 좋은 갈등을 거다. 일으켜? 이렇게. 라는 것에 좋다라는 가치 판단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뭐 이게 갈등의 구조들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 듣고 하지 마거든요. 그러니까 말 듣고 하지 마.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뜨끔한 사람들 있지? 오늘 왜 이렇게 춥죠 여기? 사실 이 말대꾸 하지 마의 기본은 뭐냐면 전제는 말대꾸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네. 이게 말대꾸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말대꾸고 어떤 거는 말대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그러면서 권력자가 판단하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이나 네. 하이어라키에서 위에 계신 분이 얘기하면 대꾸라고 안 그러죠? 그렇죠, 당연히. 하문하시거나 지침을 네. 내리시거나 그러니까 말대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말대꾸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권력자고요. 그 권력자의 판단에 의해서 권력이 작은 사람, 그게 연령 권력이든 지위 권력이든 직책 권력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은 그게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말대꾸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판단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대꾸는 하지 마처럼 반말하고 연결이 되고요. 말대꾸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되죠. 이게 참 주관적이네요. 제가 참 그 몇 번 진행 안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제가 어디서 치고 들어갈까 이게 갈등을 느끼는 적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끼어들지 마.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두 분 다 언제든지요. 외람됩니다만 말빨이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제가 어디서 끼어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할 것은 뭐 3위밖에 안 되는데 그러시면 제가 1위면 큰일 나겠는데요. 누나 좀 봐주세요. 아이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누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 문제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누나라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확실히 할 것은 이 갈등이라는 게 아까 두 가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갈등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은 내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간에 이게 잘 활용이 되면 굉장히 좋고 막 에너지로 활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갈등 그러면 나는 맞고 이게 틀리니까 네. 갈등 그 구조에서 사실은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얘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없애면 내 의견만 남잖아요. 그러면 끝. 끝.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등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어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제 슬쩍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요 아까 그 데이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뭐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가 그 1등한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뭐 그 성과 관련돼서 이제 갈등, 또 세대 갈등, 빈부 갈등 뭐 이런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갈등 관리 지수가 OECD 국가 30개 조사했는데 거기서 한 27? 26? 27위랍니다. 27위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에 둘밖에 없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 갈등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막 파멸만 막 해결책이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어. 언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어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예. 어디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몇 가지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새로 나오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한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갈등을 조금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호칭어. 오 재밌다 이거. 예. 호칭. 예. 호칭어. 예. 예. 호칭어라는 건 예. 누군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누나 이렇게 불렀잖아요. 누나, 오늘 정말 누님이라고 그래야지. 누님이든 누나든, 예, 이렇게 뭔가를 불렀는데 이 부르는 말. 이게 이제 한국어에서는 영어나 이런 경우는 맞아요. 이제 부르는 말이 우리 한국어처럼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칭어가 가장 발달된 그런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인데요. 그 이면에 이제 왜 그럼 한국어는 호칭어가 발달되어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의 특징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전 세계 언어 207개 언어를 대상으로 이제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중심으로 이제 언어를 분류해 보면 네. 네 가지 종류의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그룹은 영어처럼 2인칭 대명사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의 2인칭 대명사가 한 종류가 있고 그 2인칭 대명사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그냥 유유유유 요요요요요. 그렇죠. Hey man, 뭐 what's up? 네, 그러니까 영어 좀 2인칭 하는데. 맨은 이제 2인칭 대명사는 그죠. 아니고요. 그죠. 호칭어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가 한 종류로 모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도, 뭐 선생님한테도, 그쵸, 그쵸, 그쵸. 뭐 기자님에게도, 한참 뭐 선배에게도 그냥 유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큰일 났는데.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우리는 큰일 났는데. 이 두 번째 종류가 이제 불어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종류가 한 207개 언어 중에 136개 언어,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 종류가 이제 불어 같은 종류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재밌다. 뚜나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언어이죠.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세 가지 종류 이상이 있는 언어예요. 그것도 한 10몇 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적은 유형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드문 유형이 한국어 같은 유형이에요. 한국어는 공손함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유현재 교수님한테 처음 만났는데 제가 너 이러면 어떠세요? 너나 그- 당신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너 당신처럼 2인칭 대명사를 어쨌거나 무섭습니다.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 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난리 나죠. 왜 그러냐면 2인칭 대명사를 누구에게 제가 이제 2인칭 대명사로 그 사람을 지칭한다는 뜻은 나는 당신을 공손함을 드러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든 너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분이 공격성. 나빠지는 네, 겁니다. 맞아요. 그게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보살펴면 당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은- 3인칭이거든요. 3인칭인가요? 그렇죠. 제가 그 3인칭으로서의 당신은 그거는 이제 높임말이고요. 2인칭으로서의 당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당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들어요. 아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외국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아마 유시민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저도 미국 가서 이렇게 한국인 있고 외국인 있는 상태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이 호칭 문제가 굉장히 재밌지만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은 그냥 유 혹은 뭐 이렇게 이름 가볍게 부르면 이렇게 되고요. 되잖아요. 근데 네. 한국은 기본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의 신분을 모르잖아요. 네. 그쵸. 그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면 아예 안 소통이 되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르면 제가 안 처음 돼요. 봤다 그러면 기자님이라고 제가 아니까 변 기자님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기자라고 네. 만약에 변상욱 씨 그러면 네. 두드려 맞. 이름을 말해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너무 안 되는 너나 거예요.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너라고 부를 수 그러니까. 있는 사람에게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아. 갈등이 시작되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정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중요하냐? 그 뒤에 있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호칭이 될 만한 것의 기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이예요. 그래서 누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네. 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와 이렇게 재밌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나갔다 그러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거 엄청난 갈등인데요 PD와 그러니까 한 사실은 7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7분? 알겠습니다. 그 호칭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제가 책에 썼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호칭어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변상욱 대기자님 이렇게 하면 나는 당신을 대기자님이라고 생각합니다를 내 머릿속의 생각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부른 건 나는 당신을 누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야 이런 거는 나는 당신을 낮춰본다는 존중의 뜻인가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데 뭐 누군가가 야 이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진짜 재밌는 일인데요. 그 미국에서 유학생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제 나보다 많은 이제 높은 연배 분이 이렇게 계세요. 네. 근데 다들 이렇게 외국인이 섞여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영어예요. 네. 근데 이분은 제가 한국어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 교수님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you 그래야 되잖아요. 네. 제가 해가지고 영어로 you 뭐 해서 뭐 eight something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분이 얼굴색이 달라져요.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영어로 하면 분명히 you인데 네가 나한테 당신 you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서 계속 please예요. please you님 뭐 이래야 되나? 엄청난 갈등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르구나. 이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네. 언어의 차이가 있고 또제 잘못이군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우리 언어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호칭어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제 호칭어들을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네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어의 호칭의 메뉴들을 쫙 보면 이게 성별과 연령 이런 거에 기반한 가족관계 호칭이 굉장히 이제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이제 이 가족관계 호칭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냥 성별 혹은 연령으로 퉁쳐버리는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주의로 잘못 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특징보다는 성별이나 연령의 특징에 고착하게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연령을 가지고 굉장히 권력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어린 갈등의 사람보다는 시작 변수네요. 그렇죠. 하긴 이름자에 들어간 학렬의 순서까지도 그렇죠. 따지니까 그렇죠. 무슨 짜돌림이야 이거 그렇죠. 가지고. 야 이게 오늘 시작을 갈등으로 했는데 이게 호칭 하나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그쵸. 그다음에 참 모시기 힘든 전문가를 모셨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는다는 게 참 저도 갈등입니다만은 자 갈등 호칭까지 하고요. 우리 또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모셔야죠. 좀 빌어서 한번 또 모시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갈등과 관련돼서 호칭 일단 공부해야지 또 이렇게 갈등과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스무스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강의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 강의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잡담이거든요. 잡담. 그러네요. 갈등 지속, 갈등 지속. 예. 네, 저를 갖다가 5위, 6위, 7위로 내려가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등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유일한 압도적 의미. 네. 예, 저희 쇼 그리고 신지영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박수 받았으니까 우리 2탄, 3탄 계속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등, 언어, 호칭 요 부분에 있어서 잡담 시원하게 짧게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